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살면서 상실의 아픔을 베푸는 것으로 채워보신 적이 있나요? 실은 저도 그렇게 해본 일이 없는데 딸 덕분에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들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저도 요즘은 그 마음의 반만이라도 담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이 사연을 통해 멀리서나마 존경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이미 주눅이 들어서 살고 있었어요. 이유는 지금의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당시 예비 시어머니였던 시어머니는 제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어서 배운 것이 없고 돈만 탐내는 근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저를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남편과 연애를 한 지 8년이 되었는데도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지로는 가난한 집안 출신은 고급 교육을 받을 여력이 없어 능력이 뛰어나지도 못하고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 모을 줄 모르고 쓸 줄만 안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돈만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학벌이든 재력이든 하나라도 좋지 못한 집안이라면 대놓고 크게 차별을 하는 분이었어요. 처음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을 때 그 재력에 깜짝 놀랐어요. 시댁은 방이 여러 개인 비싼 개인주택이었는데 척 봐도 돈이 정말 많아 보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배경을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니 너 같은 것이 뭐가 예쁘다고 내 귀한 아들을 죽였어. 거지이며 머리라도 좋아야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빈손으로 결혼하려는 생각일랑 하지 마라. 절대로 허락 안 해줄 거야. 당신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저를 몇 번이고 설득하고 달래서 시어머니를 한두 번 더 찾아갔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확고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상처를 받자 남편도 더 이상 저를 데리고 가지 못했죠. 저는 저대로의 사람과의 결혼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당장 헤어질 수는 없어도 남편이 저와 결혼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른 여자를 만나야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며 버티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이 제 생각보다 더 견고했어요. 남편은 결혼을 승낙해주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항의하기 위해 집을 나와 저와 살기 시작했죠. 그 후로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해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설득을 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어려웠고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둘 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남편은 쓰리잡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러던 중 몸에 무리가 와서 한 번은 일터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도 병원에 오시게 되었죠. 제가 도착하자마자 먼저 연락을 받아 병원에 와 계시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소리를 쳤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너 같은 경우와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병원에 누워있는 건 아니야.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박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쓰러져 있는데도 정말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드렸어요. 어머니,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계속 열심히 살다 보면 경제사정도 나아질 거고요. 어머니가 저희를 인정해 주시기만 하면 제가 무엇을 해서든 앞으로 이 사람이 힘들지 않게 할게요. 저희 그냥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더 길길이 날뛰었어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내가 말했지. 내가 가난해서 내 아들이 개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돈도 없고 학벌도 안 좋으면 남편 고생만 시키는 짐덩어리가 되는 거야? 안 돼. 난 절대 찬성 못해. 죽어서 결혼하든지 해. 나는 찬성 못해. 제가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서 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의 호통소리에 눈을 뜨더니 시어머니에게 애원을 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돈이랑 학벌이 그렇게 중요해요. 당신은 나가 있어? 어머니는 저랑 대화 좀 해요. 눈을 뜬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병실의 복도로 나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참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죠. 얼마 후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나오시더니 병실 앞에 앉아있던 저를 본체만 체하고 쌩하니 가버리셨어요.
제가 병실로 들어가자 침상에 눈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우리 엄마가 또 못된 소리 했지. 미안해. 지금은 저러시지만 언젠가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나도 이제 괜찮아서 퇴원해도 된대. 놀라게 해서 미안해. 그날 일은 그렇게 끝났지만 사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기어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당신은 남자친구였던 남편을 사랑했지만 결혼은 현실인데 저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 가혹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남편을 앉혀놓고 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안 돼. 나는 너랑 절대 못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 말이야. 너까지 이렇게 흔들리면 난 너무 힘들어. 제발,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말아줘. 지금은 힘들지만 결혼하게 되면 내가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게. 지금 받은 상처 다 나을 수 있게 배로 갚아줄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줘. 남편이 그렇게 엉엉 울면서 애절하니 그 모습에 다시 마음이 약해져서 손을 다시 잡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다투고 마음이 실제로 약해져 남편과의 관계를 포기하려고 했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면서 연애 10년이 되고 말았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결혼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계속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연애 10년 차가 되던 해 남편은 결심을 한 듯이 거의 매일 같이 시어머니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거부가 완강했지만 몇 달을 매일 같이 찾아가니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의 노력에 통한 것인지 아니면 시어머니도 결국 저희 사이를 인정하신 것인지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지난 것들, 너희 마음대로 해라. 단, 조건이 있어? 이런 부족한 며느리를 집안에 받아주는 대신 각서를 써줘야겠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미리 작성해둔 각서를 제 앞에 펼쳐 두었어요. 각서에는 의외로 간단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시댁 재산은 절대 가져갈 수 없다. 저는 그 각서를 보고 결혼 후 제 삶이 어떨지 알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슬픈 마음이 들었지만 시댁에서까지 사랑을 바라지는 않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삶과 남편의 사랑만 생각하기로 했죠. 그리고 제가 시댁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라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렇게 드디어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식장에서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 사람들은 본체만체 했어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행사에 들떠서 어쩌면 시어머니도 결혼 후에는 조금은 저를 좋게 봐주실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도 했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 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가 저를 좋게 볼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우리 집 절반도 안 되는 집에 살다가 결혼해서 큰 집으로 이사하니 좋냐? 너 내가 똑똑히 보고 있을 거예요. 각서에 쓴 대로 우리 집 재산 가져갈 생각 절대 하지 마.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저는 돈이나 밝히러 들어온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굳게 마음을 다져야죠. 하지만 남편을 보고 있으면 결혼에 대한 후회가 들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님 그리고 멀리서는 조카까지도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명절이면 명절, 생일이면 생일 모두 잊지 않고 선물을 챙기고 찾아가 인사를 드렸어요. 평소에도 자주 인사를 하러 가고 다 같이 모여 나들이도 다니고요. 그렇게 남편은 결혼 전에 준 상처를 배로 갚겠다던 약속을 정말 잘 지켜줬어요. 그만큼 좋은 남편을 얻어서 시댁에서의 아픔을 겪어야 하나 보다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게 아이를 낳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 생활을 했어요. 물론 남편과 저와 아이가 있는 가정은 행복했죠. 하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저와 제 아이마저도 냉대하시는 것을 보면서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따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이마저도 냉대를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결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각오한 일이라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잘 참고 있던 서러움이 배가 되는 일이 생겼어요. 바로 교수 집안의 딸인 동서가 시집을 오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당시 동서가 혼전 임신을 해서 급히 결혼을 준비하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아는 시어머니라면 혼자 임신이라는 말에 펄쩍 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 뜻밖에도 아이가 귀한 혼수나 다름없는 거라면서 동서를 반기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요즘같이 아이가 귀한 시대에 임신했으면 혼수나 다름없지. 아이도 있는데 좋은 집이 필요하니까 아내가 큰 집도 마련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교수 집안이랑 연을 맺을 수 있으면 아이도 우리 집에도 참 좋은 일이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보였던 태도와 전혀 다르게 동서에게는 다정한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동서도 저와 똑같이 가정주부였는데 교수 집안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환대를 받았죠.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를 보고도 배가 없이 느꼈습니다. 아프다거나 속상하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시댁의 재력에 기대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거니까 시어머니가 원하는 그 집안즉 맥을 동서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쓰게 한 각서가 제 뼈에 새겨진 것만 같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나 싶기도 했지만 어차피 시어머니는 바뀌지 않을 테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한 길이기도 했어요. 저는 동서가 들어온 이후 시댁에 갈 일이 생기면 나를 친정에 맡겨놓고 갔어요. 딸이 아직 갓난 아이였을 때 시댁에 데리고 가도 시어머니가 냉대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 때문에 우리 아이까지 시어머니에게 서러움을 받을 것이 뻔했죠. 어린아이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나라이를 일부러 시댁에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반면에 동서에 따라 어린 시절 할머니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동서에 우리 딸과 1살 차이가 났는데 어릴 적부터 학업이나 할 일에 대한 시어머니의 큰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죠. 시어머니는 동서의 딸에게 밝은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어릴 적부터 유명한 선생님들을 섭외해 고액과외를 받거나 발레, 골프, 승마 등 부유층에서 배우는 고급 취미까지 모두 경험했죠. 이런 모습을 보고는 시댁에 대해 포기했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서러워질 때도 있었어요. 저는 괜찮았지만 제가 받은 도움으로 딸이 더 큰 지원을 받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항상 가슴에 품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저희 가족이 속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저희끼리 행복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시댁에 동서와 죄가 오면 동서의 딸에게 항상 믿음직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만 졸업해 사람들 사이에서 실력 없다는 뒷말만 나오지 않게? 거기까지만 하면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뭐든 다 하고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이 할미가 그 정도 힘은 있어? 동서와 동서의 딸은 항상 시어머니와 하하 호구하면서 즐거워 보였어요. 동서의 딸은 상류층 자녀들이 가는 학교에 진학했죠. 그에 반해 저희 딸은 평범하게 평범한 아이로 지냈어요. 저희 딸도 눈치가 있어서 시댁의 차별에 관해 알고 있기는 한지라 중학생 때는 동서 딸을 이기보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적도 있었어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 얼굴은 아주 가끔 보는데도 반가워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모르는 척하면서 걔는 엄청 예뻐하시잖아. 엄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계속 이겨볼게. 그러면 할머니도 다시 생각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좀 억울하잖아. 내가 공부로 걔 이기면 좀 후련할 것 같아. 아딸,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할머니가 너한테까지 그러시는 건 엄마도 좀 속상하지만 내가 즐거운 공부를 해야지. 누구를 이기겠다는 도끼로 공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내 행복이 우선이야. 할머니가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너는 너만의 방법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 착하고 영리한 우리 딸은 금방 알아들었어요. 조금 삐죽거리는 표정을 짓고 할머니가 얄밉다고 장난스럽게 말하고 금방 털어버리고는 했어요. 그리고 제가 딸에게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하죠. 딸은 얼마 후 저에게 장래 희망을 이야기해줬어요. 엄마 말대로 잘 생각해봤는데 나는 그림을 그릴 때가 가장 즐거운 것 같아.
그래서 나 미술해보고 싶어. 어때? 괜찮은 것 같아. 딸이 하고 싶다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저는 딸이 하고 싶다는 미술을 해보라고 하고 미술학원에도 보내주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 저라도 우리 딸을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었어요. 달은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보냈고 고3이 되어 수능을 치르고 미대 입시. 실기를 치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댁에서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동서의 딸이 의대에 수시로 합격을 해서 축하하는 자리라고 말이에요. 저희 딸은 아직 미대 합격 발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시는 성적도 좋고 학원에서 실기평가도 항상 1등이었기 때문에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도 꿀릴 것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당하게 함께 가기로 했지요. 그렇게 시댁의 식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도착했더니 먼저 와 있던 동서와 동서의 딸이 시어머니에게 아주 환대를 받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의사 선생님 오셨네. 정말 훌륭하다. 훌륭해. 의대라니 아장 앞날이 창창하구나. 하이미는 손녀딸이 잘 알 거라고 믿고 있었지? 이 할미랑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우리 예쁜이. 그런 상황에 저희가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금방 불청객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 했기에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니는 저희 딸이 대학을 붙었는지 기대도 없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예, 넌 대학 합격했니? 어디 지원했어? 아, 저는 미대에 지원했어요. 이제 곧 합격 발표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붙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몇 년 만에 저희 딸을 보고도 미술을 한다는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쌩하게 거실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딸이 발끈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제가 딸의 손을 붙잡고 참으라고 진정을 시켰어요. 싸워봤자 감정만 상하고 저희만 상처받을 것이었으니까요. 식사는 값비싼 출장 뷔페로 했어요. 동서의 딸이 의대에 합격했다고 시어머니가 신경 좀 쓰신 것 같았죠. 오리고기며 달팽이 요리 소고기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시댁의 체력은 아직도 건재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갈 때쯤 시어머니가 동서의 딸을 거실 한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실 창에 쳐있던 커튼을 열고 마당에 있는 외제차 한 대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자, 이거 봐. 우리 손녀딸이 의대 합격했다고 해서 할머니가 선물을 마련했지. 너 타고 다니라고 차서도 써. 저거 타고 다니면서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알겠지? 어머니,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좋은 선물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너도 인사해야지. 할머니가 너 대학교 편하게 다니라고 신경 많이 써주셨다. 바로 면허 따면 되겠어. 시어머니는 6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아직 여러 외한테 대학 합격 선물이라고 내준 것이었어요. 물론 돈이 많으니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와 제 딸도 와 있는데 이렇게 차별을 대놓고 하니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도 대단하다 싶었죠. 저희 딸도 하도 많이 봐온 모습이라 그냥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접고 말았어요. 외제차 선물을 받고 동서 딸보다 동서가 더 기분이 좋아서 날뛰는 것 같았죠. 그러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저희 둘의 표정을 보더니 귀찮은 것인지 신경 써야 해서 짜증이 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와서 저희 딸에게 주었어요. 자, 넌 이거 받아라. 이게 이렇게 보여도 할머니가 외국 여행 갔을 때 산 가방이야. 그래도 브랜드 있는 명품이라고 할머니가 차별한다고 생각하니 할머니는 아주 공정한 사람이야. 세상에 나가봐. 더 심하지. 학벌순으로 선물 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시어머니는 제 딸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주는 정당한 대우라면서 설명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속에서 욱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죠. 차라리 아무것도 주지 말 것이지. 아무리 명품이라고 해도 딱 봐도 사용하던 과목을 버리듯이 가져다 주다니요. 시어머니를 붙잡고 딸이 어릴 때 한 번을 안아준 적 없는 것도 정당하냐고 나 좀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랬다가는 저와 딸의 처지가 더 비참해질까봐 저는 이를 꽉 물고 참았어요. 식사를 끝내고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거실로 가려는데 부엌 앞을 지나가다가 커피를 타러 부엌에 와 있던 동서와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무리 그래도 외제차를 찾으실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우리 어머니 정말 최고예요. 아이고, 그런 소리 마라. 너의 집안이 좋고 손녀딸이 의대에 합격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형님네가 너무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가방만 받고 괜찮아. 이제 신경 쓰지 마. 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고 신경을 쓰냐? 그 가방, 내가 해외에서 준 고매장 지나가다가 저렴해서 산 건데. 아, 정말로 명품은? 맞아. 대학생이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봐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딸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차별을 받을까요? 그 가방은 딱 봐도 쓰던 것으로 보이기는 했지만 딸에게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전 그렇게 그날도 눈과 귀를 꽉 닫고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은 시어머니에게 받은 그 가방이 꽤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태도와 관계없이 가방 자체는 마음에 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딸은 미대 합격 발표가 난 뒤로도 그 가방을 자주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직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딸은 유럽에 있는 미술관에 가보고 싶다며 노래를 했어요. 저도 딸이 유럽의 미술관에 다녀오면 대학에 가서 미술을 공부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유럽 여행 비용을 보태주기로 했어요. 기특한 딸은 대학 입학 전 남는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로 돈을 좀 모아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행비 일부를 보태주어서 딸은 유럽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2주간 유럽 여행을 다녀온 딸은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유럽 여행짐을 챙기는데 시어머니가 준 그 가방도 챙기더라고요. 사실 저는 딸이 굳이 그 가방을 가져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날이 마음에 들어하니 그냥 두었어요. 그렇게 딸은 첫 유럽 여행을 떠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잘 지내고 있다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2주 뒤에 다른 즐거운 얼굴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엄마랑 아빠한테 줄 선물이라면서 이것저것 꺼내놓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 곧 어떤 나이 있는 부분들이 서울에 올 거야. 신기한 인연이 있었거든. 내가 유럽 여행을 하다가 모르는 부부가 사는 집에서 며칠 시세까지 지내게 되었어. 그분들이 나를 정말 좋게 보셔서 서울에 온다고 하셔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괜찮지요? 저는 딸이 외국에서 사귄 친구가 서울에 놀러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 치고 나이가 있는 부부라고 하니 의아한 생각도 들었지만 딸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신경 쓰지 않을 줄 알았죠. 그런데 딸 말대로 한 달쯤 지나니 누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 이름을 너무나 친숙하게 부르는 50대의 한국인 부부였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 영국에서 우리 딸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했어요. 따님이 직접 저희 집을 찾아왔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따님이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신세를 갖고 싶으니 한국에 한번 놀러 오시라고 해서 정말로 오게 되었습니다. 딸은 대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차례 대접해 드렸어요. 그러자 두 분은 차를 마시면서 의회 부탁을 했어요. 그쵸.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담임의 어릴 적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전 조금 많이 의아했지만 못 보여줄 것도 없어서 나를 어릴 적 사진 앨범을 들고 왔어요. 차를 마시면서 영국에서 온 부부는 딸의 어릴 적 사진을 구경했어요. 두 사람은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제 딸의 사진을 너무 사랑스럽게 보는 그 눈빛에 경계심이 들기보다는 어쩐지 정말 슬퍼 보여서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차 한 잔에 다 마시고 난 뒤에요. 부부는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같더니 딸과 만난 인연에 대해 모두 말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는 신기하기도 했고 정말 슬프기도 했어요.
저희가 여기까지 와서 딸의 사진을 보는 것에 대해 많이 의아하실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딸과 같은 동년배 친딸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저희 딸과 너무나 닮은 댁에 딸이 저희 집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저희는 딸이 살아 돌아온 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준 중국 가방에서 딸이 구겨진 종이를 찾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종이에는 집 주소가 적혀 있었죠. 마침 영국에 도착해 있던 딸은 그 내용에 호기심을 느껴서 그 집을 직접 찾아간 것이었어요. 그 집에는 아직도 딸을 잃은 부부가 살고 있었고, 부부는 저희 딸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었어요. 정말 우리 딸과 똑 닮아서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가 눈물을 흘리자 당황한 따님에게 우리랑 딱 하루만 시간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희가 친딸을 잃었다는 것과 친딸과 따님이 닮았다는 사정을 이야기하고요. 따님은 흔쾌히 좋다고 말을 해줬어요. 따님이 들고 있던 가방은 저희 딸이 사용하던 곳이에요. 딸의 물건을 계속 보는 것이 슬퍼서 처분을 했던 것인데 아이 그것이 돌고 돌아 난 이미 손에 들려서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친딸이 그 가방을 들고 다니던 시절은 이민을 온 지 한 달도 안 된 때라서 혹시나 집 주소를 잊어버릴까 봐 가방에 집 주소를 적은 종이를 넣어 주었거든요. 참 인연이라는 게 신기해요. 저희 친딸도 미술을 전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똑같다니 아무래도 하늘에서 이어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듣자 놀랍기도 하고 저도 덩달아 슬픈 마음이 되었어요. 먼저 간 딸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저희 딸에게 하루만 있다 가라고 사정을 다했을까요? 밝고 착한 제 딸이 그 요청을 승낙했고 부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딸에게 잘해준 것 같았어요. 제가 완전히 경계심을 풀고 부부에게 친절하게 대답을 하자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칠의 인연인데 굳이 시간을 내서 서울을 온 이유가 있어서요. 제안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혹시 따님이 외국에서 미술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지원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저희가 그래도 재정 사정이 굉장히 넉넉한 편이어서 따님과 어머님이 동의한다면 그 정도 지원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어서 조금 당황을 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생각을 해보니 딸에게 있어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술 공부를 해외에서 하는 것이 더 좋기도 하고 재정적인 지원까지 약속을 해주시니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고요. 그래도 그렇게 큰 제안을 받을 수는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기는 해요. 해외에서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제가 그런 지원까지는 못 해주다 보니 그래도 너무 큰 죄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덥석 받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이 제안을 받아주신다면 저희야말로 감사하지요. 저희는 딸을 먼저 하늘나라를 보내고 난 뒤 저희 둘만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딸을 보낸 상처를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면서 치유해 왔거든요. 딸에게 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베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딸과 똑 닮은 따님이 그림에도 재능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따님의 미래를 밀어줄 수만 있다면 저희가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해줄 수 있어서 마음의 응어리라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낙해 주신다면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방에서 영국에서 유명하다는 미래의 자료를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며 설명을 해줬어요. 입학하는 방법부터 수업 내용, 졸업 이후 할 수 있는 진로까지 말이에요. 사실 미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저희 딸의 진로를 돕는 방법조차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먼저 간 친딸 때문인지 해외에서 미술을 배우는 과정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지식도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저라면 절대 이런 정도로 저희 딸에게 지원을 해줄 수 없을 것이었어요. 염치는 없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이분들의 제안한 좋은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미술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서요.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주시고 지원까지 해주신다니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후가 되어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부부는 딸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딸도 부부를 보고 정말 반가워했죠. 저는 두 분께 서울 구경도 할 겸 며칠 머물다 가시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제 딸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하려고 찾아온 분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죠. 남편은 집에 낯선 부부가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놀랐어요. 하지만 저와 딸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죠. 그래도 남편은 당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아무리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말만 믿고 나를 해외로 보내겠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상한 사람들이면 어떡해. 물론 남편의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저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약 3일 동안 저희는 두 부부를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고 식사를 함께 했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밤, 남편은 이 선택을 딸에게 전적으로 넘기기로 했어요. 달 아빠가 저분들과 지내보니 좋은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겠어? 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유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니 어떻게 할지는 직접 선택을 해보도록 해. 아빠는 어떤 것이든 너의 선택을 응원할게. 달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해외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영국에서 온 부부에게 말씀드리니 그분들도 기뻐했어요. 영국의 대학은 중간 학기에 입학을 하는 제도가 있어서 날은 바로 영국 미대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인연의 끈 하나로 딸을 해외로 미술 유학을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영국에 도착한 딸은 금방 적응을 했고 항상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날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다가 저희도 남편 휴가에 맞춰 영국으로 가서 딸이 생활하는 모습을 구경했죠. 그렇게 보고 나니 더 안심도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영국으로 가거나 딸이 방학 때 한국에 오거나 하면서 유학 생활을 보냈어요. 딸이 유학을 간 지 6년 정도가 되었을 무렵 나를 미대를 졸업하고 드디어 작가로 데뷔를 하였어요. 딸은 학교 성적도 좋고 그림에 대한 평가도 좋아서 떠오르는 신진 작가로 이름을 알렸어요. 그래서 유럽의 유명 갤러리에서 졸업 직후 전시도 하게 되었죠. 딸의 초대로 유럽으로 날아가 전시 오프닝에 참석을 하였는데 유명인들도 구경으로는 정말 주목받는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에서 딸이 작품 설명과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을 보니 주책밖에 눈물이 나는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는 딸을 아낌없이 지원해준 부부도 맛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버렸지만 나를 아끼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딸이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이렇게 딸을 지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멋진 딸의 미래도 볼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모두 저희의 기쁨입니다. 저희에게 귀한 따님을 믿고 맡겨주셔서 저희가 마음의 한을 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딸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님이 유럽에 있는 동안은 저희가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아낌없이 지원해준 두 분 덕분에 저희는 시어머니에게서 받았던 서러웠던 마음을 다 정리했어요. 시어머니처럼 돈이 많아도 사람을 의심하고 차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품고 키우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배웠거든요. 남편과 저는 우리 둘은 절대 못했을 넓은 마음 씀씀이라면서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에 반해 동생은 아직도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낙제가 수두룩하다고 하더군요. 막상 의대 가고 나니 고액과외로 수능 공부를 하던 때랑은 달라서 진짜 경쟁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점도 안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느라 계속 휴학을 하거나 학교도 안 나가면서 골치를 썩이고 있다고 말이죠. 휴학이 길어지다 보니 학사 경고까지 받았다며 시어머니가 다 말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애인 줄 몰랐다며
누굴 닮아 머리가 그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다고 제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하시더군요. 우리 딸은 이제 작가님 소리를 들으면서 작품이 한정당 꽤 돈을 줘야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댁에 가서 동서나 시어머니 앞에서 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요. 날 인생이 바뀌면서 저까지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이번에 저희 딸 작품이 유럽 미술품 경매에서 거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 지금 저희 딸 작품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아직 그리지도 않은 그림까지도 이해하게 되어 있어서 아니면 시작품이 다 이야기되었다고 하던데요. 다음에 딸이 차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집을 새로 사준다고도 하고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고소 목수를 했어요. 제 딸 대단한 것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속이 쓰린 모양이었지만 자존심인 줄 저에게 금방 태도를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처럼 저를 무시하거나 냉대하지는 못하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동서와 동서 딸이 예전에 저와 제 딸처럼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이 되기는 싫으니 시어머니와 동서, 도서 딸을 놀리는 것도 곧 그만두겠지만 한동안은 이렇게 고소한 복수를 조금 더 해보려고요. 다음 달에는 남편과 함께 파리에 가기로 했어요. 마리에서 열리는 전시에 딸의 그림이 있으며 걸린다고 해서요. 작가가 된 내 딸의 작품이 유명 갤러리에 걸려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뿌듯할까 싶어요. 저는 앞으로 작가의 엄마로서 절대 고개 숙이지 않고 지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삶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그 부부를 닮아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남편도 저도 또 다른 이에게 좋은 부모, 좋은 사람이 되어주자고 약속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좋고 선한 인연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